K뷰티, K식품이 좀 활성화가 된 것은 이 K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K수출이 있기까지 아무래도 저는 K팝이 대세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아무래도 K 아이돌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럼요. K팝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아이돌이기도 했고요. 오. 네, 그리고 또 제가 운전할 때 특히나 아이돌 음악을 즐겨 듣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아이돌의 그런 아이돌이 주는 그런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칼군무라고 하죠.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제가 준비한 기업은요, 바로 하이브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인기 굉장히 어마무시하잖아요. 이 방탄소년단뿐만이 아니라 세븐틴, 또 프로미스라인, 르세라핌, TWS 등 정말 멋진 K-팝 아이돌의 소속사 하이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두터운 팬층과 또 전 세계 인기를 받고 있는 K-스타들 덕분에 엔터테인먼트 테마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오르려나 싶었는데 다시 좀 반등을 해주려나 싶었는데 흔들리고 있는 그런 엔터주의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이브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에 폭락장이었었죠. 그때 5% 하락세를 보였었고요. 지난 7일에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장중에 10%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전 거래일에는요. 6%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그 강세가 하루 만에 끝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0.06% 상승하며 17만 2,300원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하이브가 2분기 방탄소년단 부재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개의 공시가 있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 영업실적 공시가 있었습니다. 2024년 2분기에 연결 기준 6,405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509억 원으로 같은 기간 37.4% 감소했습니다. 역대급 2분기 실적은 음반원을 포함해서 직접 참여한 매출이 견인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4,239억 원의 매출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 K-팝 시장의 전반에 앨범 판매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브 소속 주요 아티스트들의 복귀 앨범들이 잇따라 좋은 반응을 보인 건데요. 직접 참여형 매출이 지난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 직접 참여형 매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음반원의 매출은요. 2분기 2,4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이 상반기 하이브 뮤직 그룹 아티스트들의 앨범은 국내 앨범 판매량을 보니까요. 전체 34%에 달한다고 합니다. 1,500만 장 이상이 판매가 됐는데요. 음반뿐만이 아니라 음원 부문에서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상반기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트림한 이 K-팝 상위 10개의 곡 중에서 보니까요. 8개의 곡이 하이브 아티스트의 음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하이브 뮤직 그룹 아티스트들의 활약은요. 각종 차트에서 눈부신 성과로 나타났는데요. 상반기 빌보드 핫100에 5곡, 또 빌보드 200에는 12개의 앨범이 차트인했습니다. 또한 이 미국 내에서는 앨범 판매량이 탑10에 또 3팀이 랭크가 됐는데요. 세계 제2의 음악 시장인 일본에서도요. 오리콘 차트 상반기 앨범 랭크에 5팀이 우리나라 그룹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빌보드 핫 100에 5곡, 그리고 빌보드 200에 뭐 12곡이나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좀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또 팬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도 따라서 굉장히 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 굉장히 또 인기가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슈퍼팬의 그 플랫폼 위버스는요. 핵심 성과 지표 역시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위버스는 아티스트와 팬과 또 친밀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팬 활동을 통해
통한 배지 모으기도 있고요. 또 아티스트와 프라이빗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실시간 라이브뿐만이 아니라 이 콘서트 생중계까지 굉장히 다양한 팬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2분기 평균 위버스의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를 보니까요. 전분기 대비해서 4% 성장했습니다. 약 9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아티스트들의 컴백과 뿐만이 아니라 위버스의 입점 아티스트 수가 굉장히 증가한 것은 또 이용자 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방탄소년단 진의 저녁뿐만이 아니라 이 방탄소년단 2024 페스타를 기념해서 많은 팬들이 또 위버스를 재방문을 했는데요. 6월 이용자 수를 보니까요.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정도로 정말 위버스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도 확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위버스 DM이 점차 활성화가 되면서 위버스 내에서 디지털 재화인 젤리 충전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금 사용자당 평균 금액과 또 결제 금액 또한 굉장히 많이 동반 상승했다라고도 확인이 되는데요. 특히 이번 분기에 위버스에서 발생한 총 결제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요. 서비스 론칭 이래 굉장히 많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4분기에는요, 위버스 구독형 멤버스가 런칭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멤버스와는 달리 또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티스트별로 다양한 가격과 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어서 이 위버스 플랫폼의 수익화는 좀 더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차트에도 또 이름을 올리고 있고 또 플랫폼도 이렇게 굉장히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좀 공시에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어떤 점이 좀 문제로 작용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 하락했습니다. 50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영업이익 감소는요, 다양한 신산업의 이 본격 론칭으로 초기 비용이 발생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인 아티스트의 라인업이 좀 확대된다는 점이 영향이 컸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월 2일 서비스를 게시한 이 퍼블리싱 게임 별이 되어라2 베다의 기사들을 보니까요. 초기 마케팅 비용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6월에는요. 크리에이터 팬덤 플랫폼 디어스를 오픈한 이 바이너리 코리아 그리고 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실시간 목소리 변환 서비스 시프트를 출시한 슈퍼톤 그리고 하이브 라틴 법인인 이 신규 사업 부문에서도 발생하는 영업비 등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총 250억 원 가량이 반영이 되면서 좀 부진한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파악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게임 관련된 비용을 보니까요. 현재 2분기에 모두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큰 타이틀은 없어서 이 정도의 규모의 손실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요. 이 아티스트들의 국내외 활동이 잡혀 있습니다.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상반기부터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보니까요. 먼저 방탄소년단 진이 솔로 앨범을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븐틴은 이 새로운 앨범과 함께 한국, 미국, 일본을 아우르는 월드 투어를 통해 또 전 세계 팬들을 찾아갈 예정이고요. 또 엔하이픈은 데뷔 이래 처음으로 더시티로 개최되는 이 자카르타 공연에 참여할 예정이고 일본 2개의 도시에서 앵콜 공연까지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 르세라핌은 오는 30일에 그 미니 4집 크레이지로 컴백할 계획이고요. 이어서 뉴진스는요. 내년에 월드 투어를 통해서 좀 글로벌 팬들을 찾아갈 예정이니까 역시나 더욱더 좀 하반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엔터주들 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게 이렇게 좀 굵직한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좀 부재하다 이러한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반기에는 좀 많은 활동으로 인해서 엔터주들도 함께 좀 선전하는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서서 2개의 공시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하나의 공시도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다른 공시는요, 유상증자 결정 공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는 6일 공이사회를 통해서 게임 4회사 하이브 IM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174억 5,800만 원을 출자해서 하이브 IM 전환 우선주 12,228주를 받습니다. 이 출자일은요, 9월 6일입니다. 이 하이브 IM은 이번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게임 퍼블리싱과 개발 부문에서 다각화를 이룰 예정인데요. 종합 게임사로의 역량을 확장하겠다라는 포부까지 펼쳐집니다. 이 투자금을 보니까요, 게임 퍼블리싱 이 포트폴리오를 좀 강화하고 자체 게임 개발의 경쟁력을 좀 한층 업그레이드하면서 집중적으로 좀 활용할 예정이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앞서 하이브 IM은요. 리듬 하이브와 또 BTS가 제작한 인더섬 위드 BTS를 선보이면서 이 게임 시장에 좀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코빌의 오즈 리라이트와 또 플린트의 별이 되어라 2, 이 퍼블리싱 계약까지 마치면서 좀 연달아 이렇게 체결이 되면서 게임의 퍼블리싱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급속도로 확장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게임에서도 계속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총 320억 원 규모의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해서 이 시장 내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내부 게임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 퍼블리싱 게임에도 확대하면서 게임에 대한 라인업을 구축하고요. 또 글로벌 종합 게임사로의 도약까지 가속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이브 IM 이렇게 유상 증자를 통해서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투자에 나서는 만큼 또 이 게임주들의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이브 이번에 좀 영업 실적에서도 아쉬운 흐름 나타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 방탄소년단 멤버의 음주운전 이슈까지 있었잖아요. 이렇게 좀 휴먼 리스크로 인해서 투자 심리도 많이 흔들렸을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이브 주가 지난주에 굉장히 요동치는 파도였는데요. 이 방탄소년단 멤버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건에 이 방시혁 의장의 구설수까지 생기면서 좀 악재가 격격히 쌓인 모습입니다. 앞서 어도어 미니짐 대표와의 갈등까지 있으면서 투자자들의 실망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증권가들은 하향 리포트를 냈습니다. 먼저 하나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은 3분기 실적 반등 모멘텀이 좀 제한적이라며 4분기부터 이런 악재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기획사들의 비중 확대와 최선 호주를 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1만 5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대신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원가율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으로 또 목표 주가를 하향했는데요. 하지만 이 위버스 멤버십 구독형 서비스의 성장이 확인이 된다면 그래도 모멘텀이 좀 확대될 전망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정했고요. 목표 주가는 3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컨센서스 하회와 게임 등 이 신산업들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서 손실을 냈다는 점을 좀 꼽았는데요. 그래도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27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5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의 전망들도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또 4분기는 돼야 이 하이브가 본격적인 실적 반등 모멘텀을 보일 수 있다라고도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하반기에 좀 아티스트들의 공연들과 또 앨범들이 잡힌 만큼 더 기대감이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 하이브 주가 하락은 이런 내부적인 인적 문제와 또 중국에 판매되는 앨범이 좀 감소세를 따른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 산업적인 문제에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크로 영향까지 모두 반영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4분기부터 이런 악재들이 조금씩 더해지면서 좀 비중 확대를 권고한다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남은 리스크, 좀 일적 관련된 리스크를 분석해서도 내년 1월에는 민희진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일이기도 합니다. 늦어도 이 4분기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더 높은 건데요. BTS의 완전체 활동도 예상되는 2026년에는요. 예상 영업이익이 약 5천억 원 내외이며 이 목표 시가총액은 13조 원에서 15조 원 내외라고 밝혔습니다. 엔터주들의 좀 콧노래가 들리는 날이 하루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이브 공시 요약입니다. 2024년 2분기에 연결 기준 6,405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509억 원으로 같은 기간 37.4% 감소했습니다. 역대급 2분기 실적은 음반원을 포함한 직접 참여형 매출이 견인했는데요. 4,239억 원의 매출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K-팝 시장 전반에 앨범 판매 감소세에도 하이브 소속 주요 아티스트들의 복귀 앨범들이 잇따라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이 직접 참여형 매출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직접 참여형 매출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반원의 매출로 2분기 2,4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하이브는 6일 이사회를 열고 게임 자회사 하이브 IM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174억 5,800만 원을 출자해 하이브 IM 전환 우선주를 받습니다. 출자일은 9월 6일입니다.